안녕하세요. 저는 실버로 주얼리와 미니어처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47의 공예작가 허성진입니다. 여성 창업 플라자라는 서울시 산하기관에 입주하고 있으면 지금 스튜디오 47은 공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버로 주얼리와 그리고 미니어처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표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티타임 티스푼 세트는 2017년도 서울시 여성 창업 공예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그때 커피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저도 커피를 좀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장식되어 있는 미니어처로 주얼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가 한 쌍 앉아 있는 미니어처 소품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전통 자수 하시는 업체와 협업을 해서 만든 소품입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주는 전통 혼례 때 주는 의미가 있어서 그 한국을 상징하는 그 문화 상품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금속 공예가는 저의 두 번째 직업인데요. 저는 실버로 주얼리와 미니어처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결정이 되면은 모델링을 통해서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고요. 1차 수정과 보완을 진행하고요. 그게 다 되면은 또 샘플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또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제품의 최종 마무리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주얼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또 실무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반지를 만든다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은선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점에 땜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왁스라는 재료를 이용하여 조각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CAD를 이용해서 3D 출력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출력하여 은주물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요즘 트렌드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소량 생산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건축을 전공하였고요. 20여 년 동안 건축 엔지니어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퇴사 후에 제2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생각하던 중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주얼리 CAD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그 수료하는 중에 만드는 재미와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고요. 기능대회나 공모전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입상이라는 성취감도 느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금속 공예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만드는 주얼리와 미니어처 소품은 크기는 작지만 가치와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문 제작되는 또 다른 제품에는 주문자의 감성과 가치를 담을 수 있고요. 또 그거를 선물을 한다면은 받으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일 청소년 여러분들이 그런 선물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주얼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의 예술대학의 공예과나 금속공예과에 진학을 하시면, 전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계열인 의상 디자인과나 산업 디자인과
그런 과들이 디자인 계열과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록 이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가 비전공자이긴 한데요.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세공 기술만 있으면 제품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작을 하면서 좀 막히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증으로는 기금속 가공 기능사, 기금속 가공 산업기사, 보석 감정사 등이 있으며 민간 자격증으로는 주얼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랑 굉장히 밀접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컬러리스트라는 자격증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공부하는 중에 아니면 나중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도 자격증은 꼭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자격증은 그 사람이 자격증 자체로서 증빙하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게 있지만 자격증의 취득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실도나 아니면은 또 직업에 대한 애정도도 추가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속도 공예의 일부이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열린 사고와 오픈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법의 융합이나 재료의 융합, 그 다음에 분야의 융합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소통과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돼서 다음 산업혁명의 시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성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공모전이나 기능대회에 나갔었는데요. 그런 도전들이 제 세공 기술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찬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서슴지 않고 도전해보고 또 노력해보는 그런 끈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 티타임 티스푼인데요. 그 위에 미니어처들을 저는 다른 주얼리의 장식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것도 금속으로 만들 수 있었나? 아마 지금 보시는 게 처음 보시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제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싶고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금속 공예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소개해드린 저의 작품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작품은 무엇일까요? 활동지에 적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저와 지금부터 금속 책갈피를 만들 건데요. 톱으로 금속을 자르고 그 다음에 스탬핑 기법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간단하게 넣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사용할 거는 이 금속의 가장 기본인 톱으로 톱질을 해서 책갈피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톱이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금속으로는 황동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쓸 도구들은요, 이제 여기서는 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다듬을 때 쓰는 그런 줄 같은 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부위에 따라서 어떤 줄을 사용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제 제작에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황동판으로 금속 책갈피를 만드는 기본 금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고요. 이 밑그림에 따라서 톱을 이용해서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금속 작업은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작업용 확대경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밑그림이 그려진 황동판을 톱으로 자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톱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려진 선을 따라서 톱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이 잘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판은 잘라서 길었던 판이 이렇게 됐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줄을 이용해서 이 절단된 면을 다듬을 거예요. 이렇게 큰 줄이 있는데 이건 평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거친 줄로 다듬게 됩니다. 거친 줄의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고운 줄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자리를 조금 고운 줄로 다시 다듬게 되는데요. 아까 했던 과정을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 쪽으로 날카로운 부분은 제가 니퍼를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밑그림을 이번에도 그려볼게요. 물론 톱으로도 자를 수 있지만 니퍼를 한번 이용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니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그 프라모델 이런 거 만들어 보셨을 텐데 그때 또 이 니퍼로 아마 부속들을 잘랐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동그란 선을 따라서 이 니퍼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 볼게요. 지금 니퍼를 이용해서 대충 이 라운드 모양으로 잘라졌습니다. 이 절단하는 방법도 톱을 이용해서 절단할 수도 있고요. 니퍼를 이용해서 절단할 수도 있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듬어 볼게요.
중간중간 손으로 만져보면서 거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줄로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모양은 나왔습니다. 이제 스탬핑 기법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이쪽 자리로 와 있는데요. 세공 책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책상에, 일반 테이블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까 잘랐던 금속 판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보이는 이 쇠로 된 이 블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채공에서는 정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스탬핑 기법을 이용해서 할 거라서 그 충격이나 이런 걸 흡수하기 위해서 이 정반과 여기 방진 패드랑 같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스탬핑 기법을 할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벳이 있는 도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써놓을 거 좀 빼놨어요. 빼놨고, 그 다음에 책갈피에 메시지를 넣을 거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메시지 여러 개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밑줄 친 굿럭, 이 금속의 앞뒷면으로 스탬핑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메탈 판이, 황동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좀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글자의 위치를 잡을 거예요. 판의 한 중간 정도의 글씨가 놓일 거기 때문에 판의 아래쪽으로 테이프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와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거 다 고려하셔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굿럭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스탬핑 기법을 이용한 책갈피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글씨 위에 색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여기 액체는 금속에서 많이 쓰는 그 색칠용, 착색용 액체고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유화 작업입니다. 그래서 붓에 살짝 묻혀가지고 여기 글씨가 있는 자리를 칠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스탬핑 기법으로 글씨가 새겨진 그 자리에 검정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잠시 후에 닦아내고 잠시 좀 기다린 후에 닦아내고 그 다음에 사포질로 마무리 할게요.
요거는 금속 다듬을 때 쓰는 스펀지 사포라고 합니다. 이걸로 금속을 닦아주게 되면은 아까 그 글씨 옆에 묻었던 검은 자국도 지워주고요. 또 독특한 또 질감도 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 책갈피, 메시지를 전하는 금속 책갈피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험까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올 여름은 굉장히 긴 장마와 코로나19로 굉장히 모두한테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들도 집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지만 생각의 전환이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집에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의 전환으로 온라인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또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또 나에게 또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하세요.